자, 반갑습니다. 6월 16일 모닝 브리핑 이동우 대표입니다. 자, 연일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고조가 되는데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이 좀 따라가질 못하는 형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부분들인데요. 경기 회복력에서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또는 중진국과의 차이가 분명히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에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많이 영향을 좀 받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을 위한 정책이지 다른 나라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고 영향을 좀 받고, 그 뒤에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 간극을 좀 좁혀가는 구간들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이제 종목들 때문에 수혜되는 종목들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미국 시장을 무조건 답습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6월 16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차트를 보더라도 확실히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매파적이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형국이었는데요. 올해 연내 목표 금리를 5.6% 가까이 올리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0.5% 정도 더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2번 정도 연내에 2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매파적인 금리 동결 분위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는 좀 완연하게 펴졌고, 이제는 이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대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디커플링이라는 부분들이 유효하고요. 6월달 이제 FOMC 회의 금리 동결 기대감에도 국내 증시는 이제 주도주가 계속 부재한 상태였고, 최근에 올린 부분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좀 올려놨는데 2차 전지가 변동성을 좀 많이 가지게 되니까 그 자리를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좀 메꿔줘야 되는데, 반도체 대형주들이 이제 같이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장비주들 위주로만 또 강세를 보여버리니까 시장에서 확연하게 이제 양시장이 조금 엇갈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실제 이제 중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10개월 만에 단기 대출 금리 인하는 당연한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믿기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됐다라는 점에 국내 쪽은 좀 불안한 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ECB 쪽, 유럽 쪽의 중앙은행도 0.25를 올리면서 4%대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아직 추가 금리 인상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조금 하락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 대출 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향후에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먹을거리를 찾아 나선 그런 형국들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부담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승 출발은 국내 증시도 하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이제 그 디커플링과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7월 달에도 그리고 9월, 10월 달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은 조금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반등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되는 부분은 크게 깨지진 않겠지만,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수록 한 번씩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분위기는 주도주가 아직은 좀 부재하기 때문에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엔터, 조선까지가 이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순환매의 지속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단기성 테마로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들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주요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얘기가 좀 많았고, 테마로서는 일본 오염수 방출이나 러시아 쪽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체크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 시장의 반등이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반도체 업종이 이제 끌고 나오는 모습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가 챗GPT, 그리고 어제는 MS 쪽에서 최고가를 또 기록을 하면서 AI 반도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국내 쪽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강세를 조금 이어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아마 그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는 코세스, 그리고 PSK 홀딩스, TSE, 뭐 기가비스, STI, 뭐 STI 같은 경우는 앞서 뭐 이번 주에 제가 밑에서 IT 종목 중에서는 덜 올랐다고 했는데 밑에서 지금 거의 30% 이상씩 올라갔고, 향후에 이제 IT 종목들도 좀 덜 오른 쪽에서 이제 시세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뭐 관심 종목으로 드리는 거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가 미국 공장 건설 승인에 따라서 국내에 영향이 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시장이 양극재 위주로 조금 많이 내렸다가 다시 어제 또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뭐 정고점을 다시 뚫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주봉상, 이전에 한 3, 4월 때는 일봉상으로 쌍봉이 찍히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2차전지가 주봉상으로 쌍봉에 대한 가까운 흐름들이 나와버려서 다음 주 초반까지 추가적으로 강세를 더 보이거나 강세를 더 지속해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 수준 좀 조정이 좀 더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가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많이 오른 부분들이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다시 이제 PI 첨단 소재, AFW, 엔시스, 삼화알미늄 등이 최고가나 뭐 최고가를 연결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AFW나 PI 첨단 소재는 바닥에서 이제 재차 이제 반등이 조금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계속 문제시 되고 있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도 유발하고 있고,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이제 먹거리 관련해서 이제 다들 국내 쪽도 중국 쪽도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부분에서 오염수를 풀기 전에 이제 쌓아놓은 천일염에 대한 주문이 100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보라티알, 뭐 인상가, DDMENF 등 이제 소금 관련 업체들이 뭐 강세를 좀 보였고, 앞서서 이제 뭐 설탕, 소금, 그 다음에 먹거리 관련들이 이제 한 번씩 튀게 되면서 시장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극동과 중국 동북 천연가스 공급 협정 승인의 소식이 나서게 되면서 러시아 쪽은 계속 유럽 쪽이나 이런 쪽들한테는 계속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고, 오히려 중국과 손을 잡는 부분을 더 공고히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위협들, 전쟁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제 라인 정리를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 공급 협정 때문에 이제 가스권 테마주들, 동양에스텍, 하이스틸, 몬배천과 철강 등이 조금 올랐는데 뭐 이거는 길게 갈 테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오늘의 관심 종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골라진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덜 오른 애들, 그리고 뭐 오염수,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이렇게 이제 조금 골라지는데 뭐 거의 골라진 종목들도 거기에 뭐 벗어나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엊그저께 드렸던 애들도 있지만 뭐 오늘 다시 좀 봐야 될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린 것 중에서는 오르비텍이 좀 많이 올랐었고요. 어제 드린 것 중에서는 오르비텍이 장중에 뭐 10% 이상 급등을 하게 됐는데,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이제 진단 장비를 조금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올랐었고, 차트적으로는 뭐 최근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많이 달았을 거예요. 그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계속 많이 길게 달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그 폭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낙폭가대는 좀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STX나 뭐 나노팀, 가온칩스 뭐 이런 것들 뭐 소폭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다 할 만큼은 아니고 한 3-4% 정도 반등이었는데 뭐 최근 흐름들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텍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뭐 PCB나 FPCB 그리고 반도체용 뭐 인쇄 회로 기판이 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심텍도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좀 오르게 되고 박스권은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구간보다는 조금 높은 구간의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34,000원대 초반까지는 공략이 가능하고 32,000원 중반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아마 다음번 박스권이 지금 딱 경계선에 와 있는데 요게 돌파가 되면 거의 38,000에서 4만원까지가 조금 무난해 보이니까 박스권 상단을 조금 더 올려는 레벨업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HL만도 이것도 뭐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있고 2차전지 쪽도 연관이 최근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어제 좀 나왔고 그거 때문에 박스권 중상단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뭐 박스권 상단인 51,000원에서 52,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뭐 아래로는 49,000원 초반에서 48,500원 정도 그리고 뭐 48,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노팀은 뭐 이번 주 내내 드리고 있으면 돌파를 할 것처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딱 상단에 걸려 있는데 돌파가 된다면 이제 34,000원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보여줬던 28,000원에서 29,000원 초반대까지는 공략의 대상이고 이게 돌파가 된다면 다음 자리에 34,000원, 35,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요 박스권 현재 한 이번 주 내내 보여지는 박스권을 깨지 않는 상황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옥스 뭐 클래시스 포함해서 비올 많이들 이제 만렙 박수식 통해서도 그렇고 의료 미용 쪽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많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 이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매출 성장이 가팔라졌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도 그렇고 주가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클래시스가 뭐 17,000원, 16,000원대 드렸던 게 지금 벌써 더블 이상 갔고 그다음에 비올 같은 경우도 천천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느덧 연초 대비해서 3,000원이었던 게 7,500원 뭐 이것도 더블 이상을 지금 간 상태고요. 그래서 뭐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얼마나 상승 추세에 잘 초반에 접근을 해주시고 그걸 끌고 갈 죄송합니다.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천천히 오래 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그대로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죠. 자, 그래서 비옥스는 뭐 다른 종목보다는 이제 수익성의 면에서는 좀 크진 않는데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면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서 루트로닉이 이제 자진 상폐하기 전에 주가가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고가를 상향해 가면서 26,000원대 드렸던 게 뭐 어느덧 공개 매수 때문에 이제 거의 36,000원대 놀고 있습니다만 뭐 이것도 거의 50% 이상 수익이 났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오는 종목들도 마지막에 급등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들을 좀 만드니까 아래에서 박스권을 천천히 돌파하는 애들 위주도 보셔도 된다. 그래서 업종만 괜찮다면 지금 접근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단계들을 계속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 뭐 박스권 이제 막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거래량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 돌파가 35,000원에서 34,000원 후반대 진입이 좀 가능하고 33,000원 요 박스권 중하단 33,000원 중반 이하로는 좀 들고 계시면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오니까 일단은 그 자리 공략과 위로는 일단 1차적으로 37,000원, 38,000원 정도 보시고 나머지 돌파가 되면 이제 42,000원에서 4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은 뭐 계속 좀 놓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이브를 드리고 나서 하이브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엔터가 JYP만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JYP가 제일 무난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작년 대비해서도 JYP가 지금 상승세를 계속 거침없이 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뭐 상당히 이제 천천히 가기는 했었습니다만 올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6만원 하던 게 13만원까지 갔고 이제 너무 조금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된 상태라서 JYP는 좀 들어가기는 힘드시고 이제 좀 덜 오른 엔터주들 중에 조금 큰 애들 뉴나 그 다음에 키스트나 펜엔터 뭐 이런 쪽들이 이제 다시 물거품을 걷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는 4대 엔터주들이 좀 잘 오르긴 했지만, 엔터주들 말고도 이제 영화업계나 이제 넷플릭스를 통한 배우들의 이제 상황들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주요 아티스트들의 이제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뉴나 뭐 키스트, 펜엔터 이런 쪽들은 다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이제 뭐 만들고 나서 최근에 돌파는 이미 됐고요. 그래서 다음 자리는 이제 9,000원 정도, 약간 U자형으로 좀 나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타고 올라오는데, 최근부터 해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으니까 실제 7,800원에서 7,900원 이하이죠. 그 정도 보시고, 어제 양봉이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그걸 좀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 위쪽으로는 뭐 9,000원대에서 9,000원 초반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르비텍 또 시장이 좀 흔들리면 이런 건 잘 움직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좀 잘 가면 오르비텍이나 이런 것들, 테마주들은 좀 쏠림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강세가 나오고 흔들리면 아마 접근하시고, 아마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 들면 오르비텍보다는 이제 기존적으로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염수 방출 진단하는 것도 이제 휴대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니까 이제 오르비텍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 보시고, 접근은 48,000원, 4,800원에서 4,700원 정도, 그리고 거의 4,500원이나 4,400원 중반대를 깨지 않는 선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변동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중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장중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금요일 잘 마무리해서 또 다음 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고요. 다음 모닝 브리핑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